아직 유명희 본부장이 사퇴도 하지 않았는데 나이지리아 후보 오콘조 이웰라는 이미 WTO 총장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마치 WTO 사무총장이 전할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고 심지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후보 오콘조 이웰라가 이렇게 당선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트럼프 때나 한국을 지지했지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아닌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혼자만의 큰 착각이었죠. WTO 사무총장 선거 마지막 단계에서는 164개 회원국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할 때만 통과되기 때문에 해마다 WTO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급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미국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미 1년 전부터 미국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WTO의 핵심인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되어버리며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WTO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유명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라며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핵심 수혜국인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에 대한 반감이 크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의 강국인 나이지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투자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채무의 더 위험성이 걱정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아프리카와 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라며 600억 달러를 지원하고 1대1로 힘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00억 달러 중 150억 달러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200억 달러는 무이자 또는 우대 차관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상에 빠졌습니다.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빚을 갚을 수조차 없을 만큼 힘든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뉴스위크 재팬은 중국이 추진해온 신실크로드 전략 1대1로의 일환으로 막대한 중국 돈을 끌어쓴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의 막대한 부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중국의 빚을 진 채 갚지 못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채무 함정에 빠져버린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말하는 대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WTO 사무총장으로 당선될 경우 중국이 WTO라는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수월해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미국의 경제학자죠.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통해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많은 미국인이 세계 무역에 품은 우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지도자이며 WTO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전한 것이 알려지면서 오콘조 이웰라의 일꼬리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나이지리아가 바이든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은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트럼프와 반대로 무조건 중국의 손을 내밀 것이라 예상됐던 바이든이 중국에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중국 압박 협의체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집단 안보협의체 쿼드를 이어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쿼드의 형식과 작동 방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쿼드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나가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동맹국들을 결집시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무려 4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수의 행정명령인데요. 이민개혁, 기후변화, 건강보험, 성전환자의 군입대 허용, 시스템화된 인종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들을 대규모 집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하게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미국산 제품 구매, 즉 바이 아메리카 정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하는 마당에 절대로 중국의 1대1로 핵심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 WTO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콘조 이웰라를 거부하고 유명희 후보가 또 WTO 사무총장의 자격을 갖췄다고 전했다 라며 새로운 WTO 사무총장은 WTO 개혁을 해야 한다 보도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얼마 전 열렸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강경한 접근책을 택한 건 옳았다 밝히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준비 중인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 제안 계획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오콘조 이웰라가 아닌 유명희 본부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인류 공동 당면 위기에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보건 등 새로운 통상 현안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올해 예정된 12차 세계무역기구 강요회의는 대외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위상과 역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진행 중인 유일한 타자 협상인 수산보조금 협상의 조속한 결론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한다 전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가 통과하게 될 경우 WTO는 한국의 뜻에 따라 164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무역시장 개방 촉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WTO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을 유명희 본부장이 대신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오콘조 이웰라 후보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라며 한국의 통상교섭본부 수장으로서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중남미 5개국, 이스라엘 등을 포함해 이미 수많은 FTA 체결을 주도하고 WTO가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빠르게 시행에 옮기는 추진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유명희 본부장 과는 달리 오콘조 이웰라의 경험은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규모 공장 증설을 통해 GDP와 고용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죠.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들도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까지 한국의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WTO 3, 4대 사무총장 선거 당시 최종 후보에 올라왔던 뉴질랜드 마이크 무어 후보와 태국의 수파차의 파니치파티 후보가 3년씩 나눠 맡았듯 이번에도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유명희 본부장이 3년씩 나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통상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의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된다며 그 의미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